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SOC 사업 진행 정보와 계획 수립 의무와 제도 및 가이드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도 소개편에서는 SOC 사업 진행 정보와 계획 수립 의무와 제도의 취지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고, 공통 가이드 소개편에서는 SOC 사업 진행 정보와 계획 수립 가이드 중 공통 가이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활용 사례 소개, 상편에서는 예산 산정 가이드 활용 방법과 제안 요청서 작성 가이드 활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본 영상은 활용 사례 소개 하편입니다. 지난 영상인 활용 사례 상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활용 사례에서는 4가지 가이드 중 공통 가이드를 제외한 예산 산정 가이드, 제안 요청서 작성 가이드, 산출물 관리 가이드 등 3가지 가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편에서는 사업자 선정 이전 단계인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산정 및 제안 요청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드렸고, 이번 하편에서는 사업자 선정 이후 단계인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산출물 관리 및 성과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물 관리 가이드에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활용 사례에서 설정하고 있는 가상의 SOC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진행정보화를 수반하면서 예외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SOC 사업으로 진행정보화 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자료의 사업 개요를 보시면 도입시설은 신청사 건물로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며 공사기간 3년 6개월, 규모 지하 4층 지상 20층, 연면적 총 15만 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약 1,167억 원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제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출되는 산출물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공통 가이드 소개편에서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 과정은 총 3단계 12개 활동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세부 활동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는 산출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각 활동별 산출물의 주요 구성 요소와 발주 기관에서 점검하셔야 하는 내용을 사례 예시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 첫 번째 단계인 S100 현황 분석 단계에서의 첫 번째 활동인 A110 대상 사업의 이해 부분입니다. 이 활동의 산출물은 대상 사업 분석서입니다. 여기에는 대상 SOC 사업에 대하여 추진 배경 및 목적, 추진 전략 및 방향, 추진 기간 및 일정, 그리고 사업 내용 등이 정리되어야 하며 분석 활동을 통해 도출된 진행정보와 요소와 이해관계자 분석 결과, 시사점 및 이슈 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산출물 점검 시에는 제안 요청서의 기술안 요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시면 됩니다. 대상 사업 분석서의 작성 사례는 자료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황 분석 단계에서의 두 번째 활동은 A120 진행정보와 목적 및 범위 분석입니다. 이 활동의 산출물은 외부 환경 분석서와 진행정보와 요건 분석서입니다. 외부 환경 분석서에는 대상 SOC 사업의 외부 환경 요인과 이를 분석하여 도출한 시사점 및 이슈가 포함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산출물 점검 시 외부 환경 분석서에서는 확보한 외부 자료가 충분한지, 주요 구성 요소가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며, 진행정보와 요건 분석서에서는 대상 SOC 사업에 대한 진행정보와 목적과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지 점검하시면 됩니다. 본 사례에서의 외부 환경 분석서 예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시는 본 사례에서의 진행정보와 요건 분석서 가운데 진행정보와 모델 구성 요소 도출 및 진행정보와 범위 선정에 대한 예시입니다. 가상 SOC 사업인 공공기관 신청사에 대한 예시로 진행정보와 모델 구성 요소는 크게 내부 업무를 위한 스마트워크 구축, 대민 서비스를 위한 융복합 서비스, 청사 관리를 위한 진흥형 시설 관리, 유관기관과의 서비스 연계를 위한 공동활용 부분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렇게 도출된 각 구성 요소에 따라 세부적인 진행정보와 범위를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A130 유사 사례 분석 활동입니다. 이 활동의 산출물은 유사 사례 분석서이며, 여기에는 대상 SOC 사업과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및 시사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산출물을 점검하실 때는 사례 분석에 활용된 유사 사업이 적절한지, 분석 방법과 결과가 타당한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시에서는 앞서 진행정보와 요건 분석서에서 제시한 진행정보화 모델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스마트워크와 관련된 타 공공기관 유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와
지능정보와 영역 전반에 대한 국내의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 및 분석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A140 현황 자료 분석 활동입니다. 이 활동의 산출물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됩니다. 정보기술 동향 분석서, 업무 현황 분석서, 정보 시스템 분석서, 차이 분석서입니다. 각 영역에서의 현황이 적절히 분석되었는지, 분석 방법론은 적절한지,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이 도출되었는지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례는 4가지 산출물 중 정보 시스템 분석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전산자원 현황 분석에 대한 사례입니다. 해당 기관의 전산자원에 대한 분석 내용과 향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시사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계인 S200 목표 모델 설계 단계 중 A210 지능정보와 세부 목표 수립 활동입니다. 산출물은 지능정보와 비전 체계와 지능정보와 목표 및 과제 정의서입니다. 이 산출물들에는 대상 SOC 사업 지능정보화에 대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그에 따른 개선 과제들이 잘 도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출물을 점검하실 때는 제시된 지능정보와 비전이 앞서 수행한 현황 분석 결과를 잘 반영하는지를 점검하시고, 지능정보와 목표 및 과제 정의서는 제시된 목표와 과제들이 현황 분석 결과와 잘 연계되었는지, 대상 SOC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점검하시면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신청사 건립의 지능정보와 목표를 개방소통의 오픈 플랫폼 청사를 완성하는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정보화 구현으로 수립하고, 그에 대한 4가지 지능정보화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지능정보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지능정보화 구성 요소별로 추진해야 할 지능정보화 범위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료 오른쪽 예시는 지능정보화 개선 과제 중 하나인 VOC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과제에 대한 과제 정의서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과제가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입해야 하는 융복합 서비스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고, 대상 SOC 사업 지능정보화의 목적 달성에 부합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A220 지능정보화 과제 정의 활동에 대한 산출물입니다. 앞서 살펴본 지능정보화 목표 및 과제 정의서에는 도입 필요성 관점에서 정의된 과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고, 지금 보고 계신 지능정보화 과제 정의 활동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활동에서는 각 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세분화하여 정리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시설 유지관리 영역, 지능정보 서비스 영역, 정보인프라 영역으로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각 영역별 산출물에 담겨 있어야 하는 구성 요소와 점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본 사례에서의 시설 유지관리 영역 산출물 예시는 설비 운용 방안입니다. 여기에는 도입 예정인 설비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도입 대상 설비들을 통합 관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보 서비스 영역 산출물 예시는 서비스 모델 중 청사 내비게이션 서비스입니다. 산출물은 서비스 계열, 대상, 기술이 포함된 개념도 형태로 도출되었습니다. 정보인프라 영역의 산출물 예시는 정보보안 체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보안 모델, 물리보안 모델, 정보인프라 모델을 모두 고려한 보안 체계를 도식화하고 각각의 구현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S300 이행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활동인 A310 추진 일정 수립입니다. 산출물은 대상 SOC 사업의 지능정보화 과정 전체를 담고 있는 통합 실행 일정 계획서입니다. 단순 WBS 형태의 추진 일정뿐 아니라 대상 SOC 시설에 대한 지능정보화 추진 로드맵, 각 과제별 우선순위, 과제별 추진 일정 계획 등이 모두 작성되었는지 점검합니다. 본 사례를 보시면 각 지능정보화 구성 요소 영역에서 도출된 과제들의 선행 후행 관계를 고려한 우선순위가 제시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연도별 로드맵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A320 예산계획 수립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출물은 세부 이행과제 실행 예산을 산정한 소요자원계획서입니다. 여기에는 이행과제별 소요예산 총괄표, 이행과제별 개발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때 개발비는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응용 기능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비는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의뢰하여 작성되었는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본 사례를 보시면 앞서 수립한 연도별 로드맵에 따라 각 이행과제별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330 기대효과 분석 활동의 산출물입니다. 이 과정의 산출물은 정량적 기대효과와 정성적 기대효과를 정리한 기대효과 분석서입니다. 점검 시에는 우선 정량적 기대효과와 정성적 기대효과가 모두 작성되었는지 점검하고 특히 정량적 기대효과의 투자 대비 편익 분석이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량적 기대효과의 경우에는 분석 방법에 대한 기준이나 가정 등 전제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정성적 기대효과를 각 활용 주체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정량적 기대효과로는 투자 대비 수익 비율인 ROI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활동은 A340 중목 연계 공동활용 검토 활동입니다. 산출물은 중복 연계 공동활용 분석서이며 여기에는 대상 SOC 사업과 유사한 사업, 해당 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타기관 등을 대상으로 중복성과 연계 이용 공동활용 가능성을 분석한 검토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때 외부뿐 아니라 내부 정보 시스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점검합니다. 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각 과제별로 중복 여부와 재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응용 시스템에 대한 연계 활용 방안 및 고려사항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A350 법제도 분석 활동입니다. 이 활동의 산출물은 법제도 현황 분석서와 법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법제도 현황 분석서에는 대상 SOC 사업 및 진행 정보와 추진 내용과 연관된 법제도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법제도 개선 방안에서는 관련 법제도로 인하여 제약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한 개선 방안 또는 회피 방안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진행정보와 기본법을 조사하였고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마지막 활동인 A360 진행정보와 추진체계 구성 활동입니다. 이 활동의 산출물은 진행정보와 관리체계 현황 분석서와 진행정보와 추진체계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 조직 가운데 대상 SOC 사업 진행정보와 계획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업무, 절차,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한 시사점이 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직에서 진행정보와 추진조직을 구분하여 그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공 이후 추진될 진행정보화를 담당하여 운영할 조직을 구분하고 그 역할 및 소요 인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SOC 사업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주요 산출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산출물 관리 가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SOC 사업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 결과에 대한 성과 관리 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진행정보와 계획은 한 번 수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이 실제 진행정보와 사업에 활용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성과관리 절차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성과지표 프레임워크입니다. 진행정보와 계획에 대한 성과관리는 크게 수행성과와 활용성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수행성과는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평가지표로 대표적으로 요구사항 반영률, 적용기술의 타당성 등으로 측정되는 과정지표입니다. 활용성과는 수립된 진행정보와 계획의 실행을 통해 달성된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로 대표적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예산 절감 등으로 측정되는 결과지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출물 관리 가이드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에서는 신청사 건립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을 통해 기본 설계 단계에서 누락되었던 진행정보와 요소를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실시 설계 단계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점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OC 사업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가이드 활용 사례 중 산출물 관리 가이드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로써 SOC 사업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및 가이드에 대한 영상은 모두 끝났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연락처와 이메일 참고하셔서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 ICT 융합본부 공공혁신 플랫폼 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